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욱 씨,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11월이라고는 그 11월을 얘기하니까 네. 느낌이 확 다르네요. 10월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렇죠. 10월은 가을인데 11월은 이제 겨울의 시작, 연말의 시작. 그러니까요. 네. 이제 2019년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송년회도 생길 거고, 그렇죠. 연말 뭐 막년에 뭐. 슬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짜 잡기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럼 혹시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을까도 싶은 기대감이 드는데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어쨌든 저희는 한국의 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송년회 때 술 빠지는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격 있는 그 한국의 술을 한번 드시라는 차원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소주의 100년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전통 소주의 대명사, 격 있는 술자리 되길 바란 마음으로 안동 소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송년회 때 안동 소주를 마시기에는 조금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좀 있으니까 조금만 드시면 되죠. 좋은 거를 조금만. 그러네요.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도 고정관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송년회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이 지난번에 소주 증류 기술은 고려말 몽골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동도 몽골군이 그러면 주둔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군에 이제 병참 기지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병참 기지를 통해서 소주 기술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몽골이 소주 기술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은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동이 그러면 특별히 주둔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만 뭐 그 어떤 소주가 발달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그거 외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물산이 풍부하다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쌀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소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것이 그 쌀 1kg 갖고 만들 수 있는 소주의 양이 300ml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옛날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과거식 우리 그 계량법으로 얘기하면 쌀 한 마리 한 말로 증류를 하면 소주 딱 한 병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동이 굉장히 그 평야가 넓어요. 그리고 쌀도 풍부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사대부라든지 그러네요. 권위 있는 집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빚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가문들이 많았죠. 그래서 안동에서 소주가 발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안동에 있는 사대부 정도쯤 돼야 소주를 마신 거지. 맞습니다. 일반 뭐 평민들은 감히 소주 마시기 어렵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술이었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는 이 소주를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사치다라고 해서 실은 금주령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먹을 쌀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소주를 마시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사치다. 라고 했던 200년 전에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했던 명욱 씨가 나오셔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교양이 올라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쌀로 빚어서 소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테니까 그 술을 아예 마시지 마라 이렇게 금주령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주령을 내렸을 때 만약 몰래 소주를 빚어가지고 먹었다,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요, 소주를 마셔서 금주령에 대해서 처벌받은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기록이? 소주를 마신 자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권세와 재력이 있죠. 권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소주를 마신 자는 안 잡혔어요. 근데 어떤 술을 마신 사람이 잡혔냐면 탁주를 마신 자는 잡혔습니다. 그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불공평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세종실록 또는 세조실록 이런 데서는 탁주만 마신 자만 잡히니라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럼 개탄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있었던 거죠. 아, 좀 서글프네요. 네, 요즘도 맞습니다. 뭐 불공정 문제, 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시절에도 사실 사회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았다. 이걸 다시 사람들은 소주의 역사를 소주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소주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안동 소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고급 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안동 소주가 구체적으로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어떤 문헌에서도 안동 소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 오늘 상식을 여러 번 뒤집으시는데요. 왜요? 다만 이제 안동에서 쓰인 그 음식 조리서라든지 술 빚는 법, 뭐 이런 문헌, 특히 이제 온주법이라는 문헌에 그 소주 빚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디미왕이나 그런 안동 장씨가 쓴 문헌에 소주 빚는 법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는 안동 소주가 아니고 그냥 소주입니다. 아, 그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굳이 안동 사람이 안동 소주라고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린 소주 마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지금 뭐 한우로 유명한 데가 횡성 같은 데 아닙니까? 횡성 한우 얘기하고 뭐 완도 전복 얘기하고 또 신안 소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엔 다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니까 굳이 앞에 지역명을 붙일 필요가 없었죠. 이게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 집 개도 전복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동네에서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는 지금 완도 전복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맞습니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네요. 결국엔 상업이 발달하면서 다른 지역의 물건을 다른 지역 음식을 우리가 먹다 보니까 구분을 하고 거기에 브랜드가 생기면서 앞에 마을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안동소주라는 명칭이 이렇게 브랜드가 붙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었나요? 1920년도에 안동에 소주 공장이 세워집니다. 그 소주 공장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안동 주조 회사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소주 하나가 나옵니다. 그 소주 이름이 뭐냐면 제비원 소주입니다. 지난주에 그 소주 역사 얘기하실 때 상호 기억하시네요. 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비원 소주 정말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 안동 주조에서 나온 제비원 소주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또 만주로도 수출을 하면서 그래서 안동에 가면 이 제비원 소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안동 소주의 시작은 제비원 소주라는 얘기인데요? 뭐 안동 소주의 이름의 시작. 이것을 이제 전국구로 만든 것은 이제 제비원 소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명성이 전국으로 퍼지겠다.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비원 소주가요. 제비가 그 우리가 아는 그 제비인가요? 네네. 그 제비랑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좀 달라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비와 연결돼 있어서 그 전설을 따져가면 실은 굉장히 길어요. 그 제비가 살다가 나중에 뭐 죽고 뭐 되게 복잡한 일이 있는데 뭐 다 저희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제비원 석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석불요? 네, 거기서 어떤 석불이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다 중앙고속도로 생겨서 단양, 영주, 안동, 뭐 대구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쭉, 그렇죠. 연결돼서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과거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길을 가다 보면은 늘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한양으로 올라갈 때 안동을 벗어났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비원 석불이었고요. 표식 같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또 영주에서 안동에 다 다다랐다라고 했었을 때 벌써 제비원 석불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사찰도 있었는데 이게 원이라는 것이 이제 고급 주막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급 주막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비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제비원 석불이 지금도 그 안동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상징인 것을. 그렇군요. 근데 이건 정말 생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걸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별로 다 차 타고 가니까. 과거길 한번 걸어가면 그 매력 있습니다. 한번. 걸어보셨어요? 조금. 많이 힘들어서. 아니요, 지금 예전 그런 향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녔던 길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방 이후. 그러니까 20년대는 일제강점기였으니까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주인이 바뀌어요.
그 소주 회사가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경북 소주공업이란 회사가 이제 안동 소주를 만들다가 결국 이제 회사 자체는 사라지고 안동 소주라는 브랜드만 이제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70년대 대구의 유명 소주 회사 있죠. 금복땡 거기로도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안동 소주가 이제 중간에 단절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1965년도부터 우리 농산물로 술을 못 빚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소주도 그 전에 쌀로 빚었다든지 그래 귀한 농산물을 빚다가 이때부터는 아예 그냥 주정에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마시는 희석식 소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동 소주 원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안동 소주의 본래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증류식 소주라고 하는 게 지금 좀 그런 게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졌었죠. 사라졌었죠. 그럼 다시 그게 언제 부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역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안동 지역에서 계속 안동 소주를 만들어 오신 조옥화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경북 무형문화재 안동 소주 기능 보유자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주의 역사, 술의 역사에서 88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외국에 개방되는 과정이고. 좀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격이 있다. 관광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문화를 즐길 줄 안다. 우리 문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 중에서 이 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동 소주는 지금까지 쭉 명맥이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안동 소주를 봤을 텐데 지금 몇 곳에서 이렇게 전통식 방식으로 안동 소주를 만들고 있나요? 전통 방식이란 말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역의 쌀을 가지고 좋은 안동 소주를 만드는 곳들이 한 6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조옥화 무형문화재가 빚는 안동 소주부터 식품명인 박제서 명인이 빚는 또 안동 소주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요. 나머지도 실은 다들 좋은 재료로도 만들고 있죠. 근데 안동 소주라 그러면 한 곳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6곳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주 맛을 아마 다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실은 브랜드들만 쭉 나열하면 몇십 종이 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증류식 소주도 굉장히 잘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층은 안동 소주 입맛에 맞을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 안동 소주하고 소통을 해봤지만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맛을 보려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맛에 굉장히 심취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도수가 높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동 소주 같은 경우 도수가 높은 것들은 45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얼음이나 탄산수나 희석해서 안동 소주 칵테일이라든지 안동 토닉땡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해서 드시기도 하고요. 많이 바뀌었죠. 젊은 층이 많이 가는 뭐라고 하죠? 바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겠네요. 한식 주점이라든지 주점 같은 곳. 막걸리 바라고 불리는 곳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젊게 세련되게 많이 바꿔놨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떠올랐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지금 6곳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자면 브랜드는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옥 씨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다 골라낼 수 있으세요? 이거 어디 거다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안동 소주만 갖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소주도 막 갖고 와서 이 안에서 안동 소주 찾아라는 건 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안동 소주만 갖고 와서 하면은 여기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맞출 확률은 한 69% 정도. 그럼 확률까지 맞추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안동 소주라고 하지만 그 맛은 다 다를 수도 있고 풍미도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안동 소주의 맛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조옥화 무형문화재가 만드는 안동 소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불에서 증류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 술 속에 어떤 맛이 있냐? 살짝 구워진 밥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다고. 이런 술을 마시면서 그 향을 한번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살짝 누룽지 같은 고소한 누룽지 같은 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박제서 명인이 빚는 안동 소주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잔맛이 좀 없는 편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또 청주를 증류해서 낮은 온도로 증류하다 보니까 이 센 불에서 나오는 그런 불맛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서 명인이 빚은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하고 네. 그리고 조옥화 명인이 있는 안동 소주는 굉장히 좀 화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지만 둘 다 알코올도 45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느 정도는 정말 미량으로 드시면서 그 맛을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코올도 높으면 실은 마시면서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도수가 높으면 사실 맛을 느끼기가 조금 그쵸.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해버리면 그 순간 맛에 대한 그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량을 드시면서 이런 맛의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면 안동 소주만 갖고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소주 맛의 그 소주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네. 구분해낼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물을 좀 타서 마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냥 원 그 소주를 그냥 마신다거나 네네. 마셔도 뭐 차갑게 해서 마시거나 네. 따뜻하게 해서 네. 마시거나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못 드시는 분들은 얼음에 희석해서 먼저 드시면 좋고요. 네. 일단은 잔이 좀 길면 좋습니다. 잔이 좀 긴 상태에서 네. 코를 완전히 딱 집어넣어서 잔 안에? 네. 예. 그러면 증발하면은 그 향기가 코로 들어와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긴 잔에 코를 넣어서 드시되 얼음을 넣어서 좀 희석을 해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막 들어오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62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안동 소주 뒤끝이 깔끔하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전통주잖아요. 우리 전통주. 네, 이렇게 해줬고요. 마성의 영미님. 한 번도 안 봐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네. 안동 소주를 구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갑게 일단 네. 네, 그리고 잔을 조금 긴 잔에다가 네, 코를 긴 잔에. 이렇게 네. 받고 네, 맞습니다. 냄새로 일단 맛을 느끼시는 네. 게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번에 시도해 네. 보셨으면 얼음 넣어서 어떨까 조금 싶습니다. 희석해서 드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안동하면 또 네. 술만 마시면 아쉽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맛있는 게 그쵸.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 네. 같은 경우는 좀 간을 보호해주는 음식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간을 보호해주고 간에 약간 영양을 공급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타우린 성분인데요. 네. 이 타우린 성분이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문어. 안동 문어 유명하죠. 문어 숙회 나왔죠. 맞습니다. 예. 대문어 큰 거. 네, 네, 대문어 네. 맞습니다. 안동에도 문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동 소주 문어 숙회랑 같이 드시면은 다음날 숙취까지 생각한 궁합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동 분이요.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대접을 하는데 네, 문어를 시켰어요. 네. 접시에 얇게 문어가 깔린 걸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뭔지 이게 알아요, 뭔지 무슨 알아요. 문어냐고. 이렇게 막하냐고. 두툼해야죠. 굉장히 안동은 또 비싸잖아요. 문어.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너무 서울 인심이 박하다고 맞아요. 예. 타박하시고 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안동 가면 조금 더 인심이 후하겠죠. 아유, 많이 주십니다. 네. 이렇게 늦은 밤 우리가 안동 소주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어울리는 노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직관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안동 가면 딱 맞는 노래. 바로 진성의 안동역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안동 소주와 문어 숙회 같이 한번 한 잔 드시면은 너무너무 좋은 금요일 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아니요, 진짜 직관적이었어요. 직관적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주 얘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안동 소주 얘기요. 불금의 교황학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진성의 안동역에서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